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된 첫날이었던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고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학생 3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남에서는 해외를 방문했던 무안공항 근무자가 확진됐고 순천과 목포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 하루 확진자 58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도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돼 전수검사가 이뤄졌고요. 서구의 초등학교, 북구 요양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관련 확진자들이 추가되며 어제 4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수도권의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죠.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학교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제 기준 광주의 중증 전담병원 병상도 가동률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3차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국제 스포츠 행사를 광주에서 열게 된 건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송은 기자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의 홈페이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의 사진과 함께 2025년 세계선수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쟁자인 스페인 마드리드를 10대1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달 말 세계 양궁연맹의 현지 실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만든 천석 규모의 국제규격 경기장 등 탄탄한 인프라가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안산과 기보배 등 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도시로서의 입지도 한몫했습니다. 서울과 울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치러지게 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와 컴파운드 두 개 종목에서 개인과 단체 혼성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90여 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광주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양궁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 역시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세계 양궁연맹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계 양궁 선수권까지 세 개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광주.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최종 책임자로 현대산업개발을 꼽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재난안전 시민 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 학동 붕괴 사고 최종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현대산업개발을 꼽았고 26.1%는 동구청, 16.6%는 철거업체라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사고와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올해 설명제를 앞두고 지역의 이장과 분협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서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H5N1형으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란닭 3만 6천 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영암의 한 농장입니다. 방역요원 수십 명이 투입돼 닭과 달걀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닭 80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네, 거의 지금 한 70%, 80%까지 렌더링 작업으로 해서 캐비아로 만들고 있거든요. H5N1형 AI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행하던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 10개 농가에서 H5N1형 AI가 발생했고 산란닭 농가로는 두 번째 감염입니다. 높은 전염성과 폐사율로 악명이 높았던 유전자형이어서 농가의 우려는 더 큽니다. 여기에다 산란닭 농장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달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외지에서 바이러스가 묻혀올 수 있기 때문에 닭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외출을 안 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전남의 AI 발생 농장 5곳 중 3곳이 한우를 함께 사육하면서 소 먹이를 반입하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관련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특히 한우의 그 볏짚 곰포 사일레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농장에 들어올 위험성이 가장 크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까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집중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3.3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도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당분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오전에 광주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농도가 더 짙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 화순 14도, 한평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15도, 순천 16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목포 12도, 영암 13도, 강진과 장흥 1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다가 다음 주에 낮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남, 임하항 등 전남 16곳을 포함한 전국 50개 항구를 내년 어촌 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과 여수가 3곳, 고흥과 해남 2곳 등 전남 10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항구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이 투입돼 어촌 기반시설 개선과 지역 특화 사업 등 어촌 활성화 정책이 진행됩니다. 5.18을 비롯해 민주운동에 헌신한 송기숙 소설가가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35년 장흥 출신으로 녹두장군, 암태도 등의 소설을 쓰며 전남대 교수로 재직했고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3명의 자서전이 일본에서 출간됐습니다.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은 양금덕, 김성주, 김정주 등 피해자 3명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사연을 담았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나고야 소송지원회 등 한일 시민단체가 협력해 이번 자서전을 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해 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와 관련해서 전남 지역 노동사회 단체들이 연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